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충일 추념사요, 그 원고의 길이가 글자 수만으로 3,671자, 거기다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4,685자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23페이지가 넘는 긴 연설문이죠. 그런데 이 긴 추념사 안에요,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목함지뢰,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미뤄보면 왜 이때 전사하신 분들의 그 유족들이 이번 현충일 추념식 초청 대상에서 배제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보훈처에서 그 우리 행정 실수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행정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정부가 이미 그렇게 작정을 했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의 그 문체 화법, 이런 거 보면 특징이 보이는데요. 누가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안, 또 문제의 본질은 싹 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성만 한껏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꼭 청소년 백일장의 그 작품, 그걸 듣거나 읽는 그런 기분이죠. 또 독립운동가, 6.25 전사자들을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들을,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일일이 이제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러던데요. 이게 아주 그 효과적인 감성 전달 방식이죠. 진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말이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천안함 그때 46용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귀대를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그분들만을 위한 그런 연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수많은 유공자들 중에 자신이 선택한 몇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호명되지 못한 분들의 유족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김일성이 저지른 그 엄청난 만행, 그 6.25 전면 남침 때문에 우리 국군 용사가요 13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3만 3천 명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나 혹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유엔군도요 4만 700명 정도가 전사했고 또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 혹은 실종됐습니다. 6.25 전쟁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된 몇 분들만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면 그분들의 유족이야 괜찮겠죠.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그 유공자 유족들 완전히 배제된 기분 느낄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희생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어느 집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 이건 말하지 않아요. 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까지 말이죠, 북한의 책임이 있는 일을 북한 책임이라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유공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죠. 이분들의 이름 입에 올린 적이 없죠. 왜? 문 대통령은 그걸 건국으로 인정 않는 겁니다. 그때 건국된 대한민국을 인정 않는 거죠.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도움으로 이쪽으로 피난 왔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자라고 이 땅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 말이죠, 무슨 우리 건국 100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김정은이 표정이 싸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래서 요즘은 입에 올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고집스러운 건지 집요한 건지 말이죠. 요즘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문 대통령은 재작년에 국방부가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 이날 이제 추념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방부가 확인했겠습니까? 자기가 확인시켰겠죠. 이 사실을 왜 굳이 강조를 했을까요? 의열단에서 조선의용군을 거쳐서 광복군으로 이렇게 옮겨갔던 김원봉의 행적을 부각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추념사에서도 그랬어요.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김원봉은 이 독립운동의 공로자고 유공자죠. 그 다음에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부 안팎에서 말이죠, 김원봉 훈장 줘야 한다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이 김원봉이 뭐 훈장 받아내게 하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면 김원봉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면 물꼬가 트이면 다른 많은 공산계열 독립운동가들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다 훈장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리고요,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뭐 존경의 뜻을 한껏 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정부 자랑이. 가만 들어보면 그래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공자들을 새로 발굴했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훈장을 추서했고 또 포상을 했고 그다음에 보상의 수준을 얼마나 높였고 그 자랑 아닙니까? 그 왜 이런 점을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지 이걸 이제 돌아보면요. 그동안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그 참사, 그때 희생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의 관심 또 정부의 지원이 거기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쨌건 북한인의 책임이 있는 일, 뭐 6.25도 그렇고 뭐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해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를 않죠. 한없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동생, 노동당 제1부부장, 뭐 요새 실세라면서요. 이 젊은 사람이 지난 4일에 아주 버릇없이 험악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호통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마 통일전선부에다가 자기의 그 담화라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토 사업에 착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5일날 통일전선부가 개성공단에 있는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결단코 폐쇄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가 이어지겠습니까? 이미 김여정이가 그 전날 말했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뭐 가동, 그 다음에 이 남북군사합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폐쇄한다든지 완전히 중단시켜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파괴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하고 우리 정부가요. 어떻게 하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물꼬를 트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걸 가만 보면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말이죠.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서로 교감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탁동시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이제 껍질을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또 이제 고기에 맞춰서 바로 동시에 또 껍질을 쪼고 이래서 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출탁동시라고 그럽니다. 혹시 남북한 당국 간에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통일부 탈북민들의 그 전단 살포 이 금지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부에서 한창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겠죠. 이 법안을 빨리 이제 이 국회로 넘겨가지고 입법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요령껏 보내기 위해서, 요령껏 입법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 탈북민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이 사람이 6일 자유아시아 방송 논평에서 지적한 바가 눈길을 끕니다. 뭐 딴 게 아니고요. 세계 인권선언 제19조를 이 사람이 상기시키더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죠. 그것을 표현할 권리도 갖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탈북민들도요. 자신의 의사를, 자기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사할 권리도 갖고 있죠. 이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